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4도, 안동 22.8도, 포항 22.1도 등 19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았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 등 21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쯤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그 증상이 화상 입은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화상벌레가 안동과 영주의 고층 아파트에까지 출현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갑자기 번진 화상벌레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사람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물집이 생긴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화상벌레. 최근 안동과 영주 등 경북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상벌레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에 사는 이모 씨의 초등학생 아들은 화상벌레 접촉으로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유 없이 아들의 왼쪽 팔에 타원형의 붉은 자국이 생겼고 이틀 뒤 물집으로 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지난주 집 안에서 화상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벌레를 잡고 인터넷에 찾았을 때 정말 이제 그 벌레 생김새랑 아이가 그동안 겪었던 게 있으니까 맞춰보니까는 딱 맞구나 했던 거죠. 지난 한 주 사이 경북의 목격자는 대부분 집 안에서 화상벌레를 발견했고 그중엔 9층으로 비교적 고층 세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화상벌레는 밤에 불빛을 따라 움직이는 습성이 있고 크기도 1cm도 채 안 돼 방충망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야간에 창문을 열지 말고 퇴치할 때는 모기 살충제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직접 잡지 말고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털어내야 합니다. 즉시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일반 피부염 연고를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화상벌레의 활동이 잠잠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올해 갑자기 번진 화상벌레 공포에 지역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어제 저녁 울산 현대와의 K리그1 34라운드 홈 경기와 함께 파이널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상위권 팀들끼리 함께하는 파이널 A에서 3위 탈환을 노리는 대구FC의 도전에 팬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그 현장을 서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과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던 대구FC. ACL 티켓이 걸린 3위를 향해 승리가 절실했던 대구와 선두 탈환을 위해 승점 3점이 필요했던 울산은 경기 내용도 치열했습니다. 전반 초반 울산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며 기세를 올렸지만 수비 라인의 실수로 먼저 실점한 대구. 후반 시작과 동시에 세징야의 득점으로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치열하게 이어진 맞대결은 경기 종료 10여 분을 남기고 터진 울산 주민규의 결승골로 1대2 대구의 올 시즌 4번째 홈경기 패배로 끝납니다. A gente sabe que é de menor expressão, mas encara de igual para igual qualquer equipe, tanto dentro de casa e fora de casa, né? Tivemos oportunidades, como eu falei, mas futebol é detalhe, né? Eles foram mais eficazes, né? E as chances que tiveram eles converteram em gol. Então futebol é isso. 파이널 A 첫 경기에 지난 FA컵 결승전에서 만났던 상대 울산과의 맞대결은 흥미로운 요소가 가득했지만 이미 7번의 매진을 기록한 DGB 대구은행 파크의 매진 행진은 이어지지 못했고 입장 관중 10,000명을 넘긴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선수들을 가까이 보면서 이제 경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저녁 경기라 좀 부담이 돼서 낮에 경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올 시즌 2시 경기에선 무패 행진을 이어왔던 대구FC. 연맹에서 정한 일정에 따르면 동시간대 경기가 펼쳐지는 리그 최종전을 제외한 모든 홈 경기를 대구만 저녁에 치릅니다.
시즌 10번의 매진을 꿈꿨던 대구FC의 도전은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주는 접근성의 한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허삼영 감독과 함께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가 코칭 스태프 구성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최태원 현 작전 코치를 수석 코치로 내정한 삼성은 정현욱 현 불펜 코치가 투수 코치를 맡고 작전 코치에는 박지만 코치를, 1군 배터리 코치로는 이정식 코치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1군 타격 코치는 한국 야구계의 타격 이론가 가운데 한 명인 김용달 KBO 경기 감독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대구에서 양도 차익이 5억 원 넘게 발생한 토지와 주택 거래 건수는 2,500여 건입니다. 이를 통해 2조 7,700여 원의 이득이 발생했고 한 건 평균 이득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북의 경우 같은 기간 1,700여 건이 발생했고 1조 6천여 원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전시 컨벤션 분야 경력이 없는 정치권 인사를 사장으로 정해 논란을 빚은 대구 엑스코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실련이 사장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정보를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엑스코 측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등은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가 난 성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하고 지원합니다. 성주군은 농경지 침수, 벼 쓰러짐 등 농가 피해와 교량과 도로 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컸습니다. 성주군은 울진 영덕군에 이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 중 최고 80%를 국고에서 지원받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경북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2%,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6.5%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예산 793억 원 가운데 경북의 사업 예산은 0원이었고 사업 건수도 최근 5년간 3건에 불과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